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열심히 움직이고 저녁에 밥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은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분명히 밥도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밤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잘 때 근육이 쉬는 줄 알지만 진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근육을 다시 짓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 하나가 밤마다 우리 몸을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근육을 회복시키는 대신 오히려 단백질을 분해해버린다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27%가 밤 동안에 단백질 손실을 제대로 막지 못해 1년 사이에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아침에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조금 무겁다, 힘이 덜 난다 정도로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신호가 쌓여서 10년 뒤에는 전체 근육의 일사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진 적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난간을 잡아야 하는 순간,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근육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늦은 밤 먹는 음식이 문제입니다. 특정 음식은 수면 중 인슐린과 코르티솔을 자극해 근육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분해시켜버립니다. 둘째,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기, 같은 달걀이라도 섭취 시점에 따라 근육을 살리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습관을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나이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근육을 살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밤에 몸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생긴 근육의 미세한 손상, 작은 균열을 메우고 다시 세우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단백질이 금세 근육 합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에 쓰이는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근육 동화 저항성, Anabolic Resistance 이라고 부릅니다. 의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70세 이상 노인 중 40%가 이 현상을 겪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같은 고기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만 근육으로 전환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도대체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근육 합성 신호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오히려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든 동안 근육이 회복되는 골든타임이 바로 밤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예 거르거나 대신 탄수화물만 먹는 야식은 근육에 치명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농사짓느라 몸이 단단하던 분인데 은퇴 후 밤마다 라면과 맥주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15%나 낮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도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몰랐어. 이분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였습니다. 단백질은 적고 탄수화물과 알코올이 많은 밤 식사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잠들기 전 허기를 달래기 위해 빵 한 조각 과자 한 봉지를 집어드시는 습관.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밤의 건축 자재입니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 단백질을 어떻게 챙기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로 근육을 살리는 좋은 야식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오늘부터 바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에 먹어도 근육을 지켜주고 오히려 살려주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순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영양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릭 요거트일까요? 첫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3배 높습니다. 100일새 다백주만 먹어도 계란 1개 반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잠든 동안 여기에 7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꾸준히 방출합니다. 다시 말해 밤새 근육이 굶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는 셈이지요. 둘째, 그릭 요거트에는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필수적입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 논문 뉴트리션 앤 메타볼리즘에서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단백질 합성 효율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요거트 한 컵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그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잠들기 직전 한 그룹에게는 카제인 단백질 음료를, 다른 그룹에게는 단순한 탄수화물 음료를 줬습니다. 12주 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7% 늘어난 반면 탄수화물 그룹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단순히 뭘 먹느냐가 아니라 밤에 단백질을 공급했느냐 아니냐가 3개월 만에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릭 요거트가 특히 좋을까요? 많은 단백질 보충제가 분말 형태인데 이는 소화 속도가 빠르고 혈당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반면 그릭 요거트는 천천히 부드럽게 장시간 동안 근육을 도와줍니다. 마치 밤새도록 옆에서 천천히 불을 지펴주는 작은 난로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제품을 과다 섭취하면 노인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자들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노인이라면 하루 1, 2컵 정도의 요거트는 오히려 신장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정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근육이 굶고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우유를 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습관적으로 과자를 먹다 보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힘이 빠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밤에는 그릭 요거트 한 컵으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배웠을 때 놀랍게도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늘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다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변화가 바로 음식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에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과자나 빵 혹은 맥주 한 잔으로 끝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단순히 간식 대신 그릭 요거트 한 컵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근육을 살리는 특별한 야식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수면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좋은 야식은 의외로 소박한 음식,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이야. 누구나 아는 단백질 음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특히 밤에 먹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특별합니다. 첫째 달걀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즉,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류신, 르치네 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단백질에 둔감해지는데 이때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다시 깨어난다고 합니다. 달걀 2개만 먹어도 필요한 류신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달걀에는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타민 D와 콜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만이 아니라 근육 신회도 관여합니다. 실제로 노인의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이 비타민 D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또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근력이 떨어집니다. 밤에 달걀 하나만 먹어도 이 영양소들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달걀은 소화가 느리게 되는 편이라 수면 중에도 근육 합성 재료가 꾸준히 공급됩니다. 요거트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근육을 보호해주는 작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령층에서는 달걀 섭취가 근육량 유지와 인지기능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단 하루에 5개, 6개씩 과도하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72세 어르신은 평생 저녁에 과일만 드셨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다리 근력이 급격히 줄어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저녁 간식을 삶은 달걀 2개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놀랍게도 계단을 오를 때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달걀 2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밤마다 달콤한 과일이나 빵으로 간식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필요한 류신과 단백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단순하게 바꿔보세요. 과자 한 봉지 대신 삶은 달걀 2개. 이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리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10년 후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음식을 넘어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에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잠들기 전 가벼운 근육 자극입니다. 박사님, 밤에는 푹 쉬어야 하는데 왜 굳이 움직여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몸을 고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에게 지금 잘하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자극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짚고 서서 종아리를 천천히 10번 올렸다 내리는 동작, 또는 침대 옆에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하는 것. 이 정도면 심장이 빨라지지도 않고 땀이 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동작이 근육에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가벼운 근력 자극을 하게 하고 그 뒤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12주 후 운동 폐수 단백질 그룹은 근육량과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두드려주는 자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은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켜둔 채 잠들면 수면 주기가 깨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가벼운 근육 자극과 깊은 수면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밤에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말하는 운동은 고강도의 러닝머신이나 무거운 웨이트 훈련을 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근육 깨우기 동작입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밤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뒤척였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벽에 기대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5회. 그 후 따뜻한 우유 한 잔.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무릎 통증이 줄었고 아침에 힘이 붙는 걸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몸을 깨우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분의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마다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TV를 켜둔 채 그대로 잠드시나요? 혹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눈이 감기길 기다리시나요? 이제 그 시간을 단 5분만 바꿔보십시오. 짧은 근육 자극, 단백질 섭취 플러스 깊은 수면.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근육은 밤새 조용히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나 새벽을 준비합니다. 이제까지 근육을 살리는 좋은 음식과 습관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는 근육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야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라면과 인스턴트 면류입니다. 밤에 출출해서 간단히 끓여 먹기 딱 좋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라면 한 그릇이 여러분의 근육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라면은 고단백 음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밤늦게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당은 저장되지만 그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은 오히려 분해되기 쉽습니다. 즉, 잠자는 동안 근육을 키우는 대신 근육을 빼앗아
에너지로 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체액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의 수축, 이완이 원활하지 못해 다음날 몸이 무겁고 붓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신장에도 부담을 주어 근육 건강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셋째, 라면에는 숨은 지방이 많습니다. 기름에 튀겨진 면과 인공 첨가물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노년기에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는 곧바로 근육 약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주 3회 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그룹은 같은 연령대에서 라면을 거의 먹지 않는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나트륨 저단백, 고탄수화물의 3박자가 노인의 근육 손실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몸이 더 무겁고 붓는 느낌. 단순히 라면이라서 속이 더부룩하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육이 수분과 나트륨 불균형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라면도 적당히 먹으면 큰 해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량 가끔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습관입니다. 밤마다 혹은 자주 먹는 라면은 근육 손실을 조용히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밤마다 라면을 즐겨 드셨는데 3년이 지나자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허벅지 둘레가 5cm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내 다리를 약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은 이후 야식을 라면 대신 삶은 달걀과 요거트로 바꾸었고 1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혹시 오늘만 괜찮겠지 하며 라면을 끓이고 계신가요? 그 한 번이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가 지탱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밤에 허기를 나면 대신 근육이 기뻐하는 음식으로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근육을 갉아먹는 또 다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에 좋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콤한 과일 주스와 당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박사님, 과일이 왜 나쁜가요?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특히 잠들기 전에 과일이나 주스를 섭취하는 습관은 근육 건강에는 큰 적이 됩니다. 첫째, 과일 속 과당 프럭토스 이 문제입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간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밤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사용이 억제되고 오히려 단백질 분해가 촉진됩니다. 즉, 과일은 비타민은 주지만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를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 주스는 특히 위험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흡수를 늦추지만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밤에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결과 지방은 쌓이고 근육 합성은 억제됩니다.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밤마다 과일 주스를 마신 경우 근육량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7배 빨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과일 속 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수면이 방해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와 근육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밤마다 과일을 먹으면 겉보기에는 건강식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과 근육 회복을
동시에 방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밤마다 사과 2개와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체중은 늘지 않았지만 2년 사이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허벅지와 팔의 힘이 떨어져 가벼운 가방도 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바로 이 과일 야식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야식을 삶은 달걀과 요거트로 바꾸고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아침에 힘이 다시 붙는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과일 속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노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낮에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밤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과자는 안 먹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며 대신 과일이나 주스를 야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순간은 마음이 뿌듯하더라도 근육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보다 시간과 맥락에 맞는 음식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과일은 낮에, 단백질은 밤에.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늦은 밤 습관이 근육 손실과 수면 장애를 동시에 불러오는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밤마다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근육 손실과 수면 방해를 동시에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콤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습관은 바로 늦은 밤 카페인 섭취입니다. 나는 커피 한 잔쯤은 괜찮아. 녹차는 몸에 좋다니까 저녁에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단순히 각성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몸속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면 수면 주기가 망가지고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하버드 수면의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30% 낮았고 근육량 감소 속도는 1.5배 빨랐습니다. 커피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대부분 설탕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밤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초콜릿 음료, 심지어는 에너지 드링크까지. 설탕은 인슐린을 자극해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카페인은 수면을 깨뜨려 근육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근육에겐 이중 타격이 되는 셈이죠. 실제 진료에서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TV를 보며 캔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커피 한 잔으로 버티다 보면 금세 새벽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뒤 이분은 다리에 힘이 없어 2층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습관을 고치고 카페인을 줄이자 몇 달 만에 수면이 안정되고 근육 손실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카페인이 근육 수축력을 일시적으로 높여 운동 수행을 돕는다고 보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에 운동 직전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밤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낮에 약이던 카페인이 밤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잠들기 전 TV 앞에서 커피 한 잔 혹은 녹차 티백을 우려내며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되지만 근육과 수면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변화 하나만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꿀물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드셔보세요.
몸은 훨씬 편안하게 잠들고 근육은 밤새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즐기지만 사실은 술과 야식의 조합이 근육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의미로 술잔을 기울이고 그 술에 맞는 안주를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근육을 가장 강력하게 갉아먹는 함정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알코올 자체가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직후 알코올을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률이 30%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 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 술을 마셔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술은 근육에 보내야 할 아미노산의 신호를 차단하고 단백질을 에너지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즉, 근육이 쌓이는 대신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술과 함께하는 야식이 문제입니다. 대개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은 고단백 건강식이 아니라 기름진 튀김, 짭짤한 가공육, 늦은 밤 라면 같은 것들입니다. 알코올이 간을 바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들어오면 간은 단백질 대사 대신 해독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낭비되어 버립니다. 셋째,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인 REM 수면이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육 회복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듯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박사님, 술 마신 다음 날은 꼭 다리가 더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는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근육이 회복하지 못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밤 맥주 2캔과 안주를 드셨는데 2년 만에 근육량이 10% 이상 줄어 걷는 속도까지 늦어졌습니다. 안주를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고 술을 줄이자 점차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와인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낮이나 저녁 식사 초반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밤 늦은 시간, 특히 수면 직전의 음주는 근육과 수면 모두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맥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그 한 잔이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술과 늦은 야식의 조합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미래의 독립성을 빼앗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술 대신 따뜻한 차 안주 대신 삶은 달걀이나 요거트. 이렇게만 바꿔도 근육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삶의 질, 더 나아가 인생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약해져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자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가장 크게 한탄한 말은 나는 괜찮은데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에 못 간 게 너무 속상하다였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작은 계단 하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 단순히 다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되는 순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자 자신감을 지켜주는 보루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근육량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삶의 만족도가 2배 높았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신체적 자산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지키는 노력이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가족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 이 자립심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아닐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근육은 약이자 보험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아파도 회복이 빠르며 무엇보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근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일부는 근육 그 자체보다는 운동 습관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독립성이 커지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주장 모두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육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단순히 건강검진 수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손주와 함께 걷고 싶어서, 배우자와 오래도록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인가요?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근육은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늘려주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위한 음식을 고를 때 단순히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을 내일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선택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리하며 어떤 선택이 근육을 살리고 어떤 선택이 근육을 잃게 하는지 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습관, 그리고 근육을 갉아먹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선택입니다. 밤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는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근육을 지켜주었지요. 그리고 삶은 달걀. 류신과 비타민 D 콜린이 풍부해 근육 합성과 신경 근육의 소통까지 도와줍니다. 여기에 잠들기 전 5분 정도의 가벼운 근육 자극. 예를 들면 벽을 짚고 종아리를 들어 올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는 습관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몸을 진정시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면과 인스턴트 면류는 정제 탄수화물과 나트륨 숨은 지방 때문에 근육을 빠르게 소모시켰습니다. 또 과일 주스와 달콤한 과일은 밤에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고 근육 합성을 방해했지요.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면을 깨뜨려 근육 회복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늦은 야식의 조합은 근육 합성을 억제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근육 손실을 가속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10년 후에 근육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라면, 한 번의 과일 주스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근육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버거워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좋은 선택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자 대신 요거트 한 컵, 과일 대신 삶은 달걀 2개,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런 선택들이 매일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은 여전히 당당히 걸으며 가족과 손을 잡고 함께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혹은 수면의 질이 핵심이다라는 의견.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굳이 갈라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음식 습관 수면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근육을 살리기도 하고 잃게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면 한 봉지와 맥주 캔일까요? 아니면 요거트와 따뜻한 차일까요? 이 선택이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을 만들고 10년 후 여러분의 걸음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격려와 당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걷고 앉고 일어서는 능력은 곧 자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음식과 습관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밤에 근육을 살려주는 음식들,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작은 근육 자극 습관, 그리고 반대로 근육을 갉아먹는 선택들, 라면 과일 주스, 늦은 밤 카페인 술과 야식의 조합. 좋은 선택은 근육을 키우고 나쁜 선택은 근육을 빼앗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빨리 힘이 빠진 걸까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요. 그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 근육을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근육을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자 대신 요거트 라면 대신 삶은 달걀 캔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 아침을 가볍게 만들고 앞으로의 10년을 단단하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근육을 지켜냅시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천 명의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오늘 실천하고 싶은 변화를 적어주세요. 그것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근육은 나의 힘이자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